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건축 다이어그램 중에 같은 면적의 공간이지만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부 공간이나 공간이 자유롭게 변화하는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들어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저는 정사각형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한 프로그램들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링에서 제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링에서 먼저 카메라를 평행 투영을 만들어 줍니다. 평행 투영을 만들어 주면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이것과 이것에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각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뷰 중에 아이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이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각각의 각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다이어그램이 앞에 있고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이어그램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타일에 보면 숨은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숨은 선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편집에 들어가서 프로필을 1로 바꿔줍니다.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서 내보내기 2D 그래픽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옵션에서 보시면 너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략 40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위에 있는 두 개를 체크해 준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보내기는 바로 끝이 났고요. 이 상태에서 일러스트로 불러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러스트로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각각의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다 잡고 여기에 보시면 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께를 0.5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둥근 단면으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둥근 단면으로 클릭을 해주는 이유는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획에 보면 둥근 단면을 클릭을 해주면 이 해당되는 면이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둥근 단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을 다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다 선택한 다음 컨트롤 G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들도 다 각각 컨트롤 G로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했는데 이 주변의 것이 같이 선택이 된다면 올가미 도구라고 Q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것을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다 그룹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것을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객체 4개를 잡고 여기 보시면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있는 4개도 같이 잡고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 G를 만들어 주고 이 4개도 컨트롤 G를 만들어 준 다음 가운데로 같이 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룹을 다 풀어주고 크기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hift를 잡고 이 정도로 늘려준 상태에서 끝에 2개를 어느 정도로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4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가운데에 가로 분포로 해주게 되면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배치는 끝이 났고요. 제가 먼저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 이런 연두색 계통과 파란색 계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소스와 이 사람 소스를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 한번 연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색깔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넣어 줄 때는 하나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 라이브 페인트 통인 K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라이브 페인트 통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색을 넣기 위해서는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색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가지의 색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색을 원한다면 스포이드로 찍어서 색칠을 넣으면 빠르겠죠. 그 단축키가 Alt를 눌러주면 스포이드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해당되는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통해서 빠르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색을 한번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다양하게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K를 눌러준 다음 Alt를 눌러주고 원하는 색을 찍어준 다음 빠르게 색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을 다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사람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사람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컨트롤 C를 눌러준 다음 위에 레이어를 클릭해 준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주면 해당 레이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과 나무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사람도 빠르게 Alt를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넣어주고 사람도 적절한 크기를 먼저 설정한 다음 Alt를 눌러주고 넣어주는데 조금 작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실제 사람으로 소스를 활용해도 되지만 이런 사람을 넣어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나무의 크기가 서로 조금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를 조금씩 줄여줘서 나무를 배치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명하게 주고 싶다면 해당되는 것을 클릭을 한 다음 윈도우에 보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이 투명도를 클릭을 해주면 해당되는 이런 아이콘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불투명도를 한 80% 정도로 바꿔주면 그리고 여기에서도 80%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사람을 조금 배치를 해주고 여기에선 사람을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람을 좀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정확한 스케일감 없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먼저 배경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과 나무들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다이어그램을 그리다 보면 밀도를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색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밋밋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밋밋함을 좀 덜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제가 지금 할 것은 패턴을 넣어주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페인트 통은 그냥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객체가 전체가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Shift L을 눌러주면 여기서 보면 라이브 페인트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이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Ctrl C를 눌러주고 위에 레이어에 Ctrl 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 색이 이 레이어 3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법으로 Shift L을 눌러서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Ctrl C를 눌러주고 그리고 이 레이어 3번에 Ctrl F를 눌러주면 해당되는 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hift L을 눌러줘서 여기도 Ctrl C 그리고 Ctrl F를 눌러주고요. 여기도 Ctrl C, Ctrl 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Alt를 눌러준 상태에서 해당되는 레이어만 클릭을 해주면 해당되는 이 레이어에 눈을 클릭을 해주면 이 레이어만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제가 패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넣는 방법은 윈도우에 들어가면 견본이 있는데요. 이 견본에서 견본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턴을 클릭을 해주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본 그래픽에 있는 텍스처를 제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다양한 텍스처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텍스처를 첫 번째 걸 클릭을 해주니 이런 텍스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경을 대략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넣어줬던 패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 화면이 너무 작다면 이 위에 있는 메뉴바를 눌러준 다음 큰 축소판 보기를 눌러주면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눌러주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다른 곳에 클릭을 해준 다음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주고 해당되는 것을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조금 전에 패턴이 하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패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든다면 크기 조절 도구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아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객체 변형만 클릭을 해제하게 되면 패턴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턴만 스케일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한 70% 정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정도고 50% 정도 하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패턴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면 조금 더 해당되는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두 개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패턴으로 넣어줘 볼게요. 패턴을 넣어줄 때는 이 색을 앞으로 해준 다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패턴을 넣을 때 이렇게 클릭을 해본 다음 이것이 마음에 든다면 해당되는 패턴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활성화가 되잖아요.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다면 해당되는 스케일을 더블 클릭을 해준 다음 좀 크기를 조절해 주면 좋겠죠. 한 이 정도도 좋아 보이네요. 여기에도 제가 패턴을 임의로 넣어줘 볼게요. 이런 해칭에 있는 패턴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케일만 조금 조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변형을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패턴 변형만 클릭을 해주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이 패턴이 마음에 든다면 I를 눌러서 해당되는 패턴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이렇게만 해줘도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밀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밀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진하다고 생각이 들면 한 50% 정도 낮춰줘도 상관이 없죠. 이것을 50%, 이것을 80% 정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 더 다이어그램이 풍성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까지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색깔을 넣는 방법, 그리고 패턴을 넣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